첫 번째, 소비 전력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자, 220V 44W짜리 전구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전격 전압과 전격 전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모든 전기 기구는 이러한 전압과 전류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있는 배터리, 이런 것들 내부를 갖다가 살펴보면요. 아니면 컴퓨터의 뒷면에 있는 어떤 표지들을 보면은요. 뭐, 이러한 전압이라고 하는 것과 전력, 소비 전력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거는 220V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전기 장치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가면 110V에서 사용하는 장비들도 많고 110V를 사용하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요즘 삼성이나 LG와 같은 모든 가전 회사들이 프리볼트라고 해서 110V든 220V든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전 전구 같은 경우는요,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텅스텐 전구 같은 경우는 전압을 잘못해서 사게 되면, 그게 연결하자마자, 설치하자마자 끊어지고, 다시 전구를 사러 갔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튼 220V에는 40 연결하면 44W의 전기 전력을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전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전구를 갖다가 110V에다가 연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110V에다 연결하면 원래 사용할 수 있는 전력보다는 전기 에너지 차이, 전압보다는 작기 때문에 얘가 견뎌요. 즉, 너무 많은 전이차를 갖다가 공급해주면 얘는 견디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류가 많이 흘러서요. 얘는 어, 낮은 전압을 걸어주니까 더 전구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단점이 있다는 거죠. 밝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밝기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밝기라고 하는 걸 제가 질문했는데요. 밝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면 될까요? 밝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빛의 파동에서 나타내는 건데 빛 에너지의 세기 또는 크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즉 밝기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얼마나 더 큽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용하는 에너지가 얼만큼 되는 거냐라고 묻는 건데 즉 220V에다 연결하면 44W의 소비 전력을 갖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 전력이 어떤 시간 동안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소비 전력이 밝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110V에다 연결하면 그때의 밝기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때는 다양한 문제에서 처음에 사용하는 경우를 갖다가 처음을 P0라고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럼 여기를 P0, 여기를 P 이렇게 밝힌다는 거죠. 즉 밝기는 에너지의 크기고 밝기는 순간순간 밝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바로 일률인 소비 전력을 비교해 보면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전력이라고 하는 P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전압이 2분의 1로 줄었죠. 전압이 2분의 1로 줄었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얘가 220V를 연결해서 44W가 나왔어요. 44W가 220V를 연결해서 어떤 전류가 흐를 때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110V를 연결했을 때 어떤 전류가 흐르고 어떤 소비 전력이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절반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4분의 1이 될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두구. 네, 4분의 1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어, 나중에 일반 물리학에서도 충분히 얘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게요. 처음에는 이 저항에다가 어떤 전압을 연결했는데 기전력 장치가 220V였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저항이 있다. 이때 흐르는 전류 I가 있는데 이때의 소비 전력이 얘가 P가 44W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44W였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번에는 전부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저항도 똑같고 전선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네, 바로 기전력 장치가 2가 110 볼트로 바뀌었어요. 저항은 똑같은데 자, 어때요? 전압이 절반으로 줄었으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떨까요? 전류의 세기가 동일하지 않겠죠. 바로 전류는 바로 동일한 저항일 때 전압이 절반으로 되면 전류가 절반으로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 전력을 개선하려고 봤더니 전류의 값이 일정하지 않고 전류도 2분의 1로 되고 전압도 2분의 1로 되니까 바로 소비 전력은 네,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11 와트가 되겠습니다. 네, 답은 4분의 1이었어요. 자, 여기에 프리에 있는 식은 좀 다른 식을 써놨는데요. 자, 어떻게 써놨습니까? 네, P는 VI 요 식을 쓸 수도 있고, P는 I제곱 R 요 식을 쓸 수도 있고, P는 R분의 V제곱 요 식을 쓸 수도 있는데, 그림에서, 문제에서 이 전구는 동일 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 전구는 뭐가 항상 일정하다 하면 저항이 일정하다. 저항은 바뀌지 않으므로 라고 R분의 V제곱, 완전히 지워져 버렸네요. R분의 V제곱이라고 해서 자, 요 R은 그대로 사용하니까 R분의 V제곱을 쓰면 자, 전압이 절반으로 줄면 바로 전력이 절반으로 줍니다. 바로 P는 RV제곱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식을 바로 쓸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식을 적용해 가면서 풀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1시간 10분, 20분 정도 강의를 찍고 올려드린 것 같은데, 보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래도 뭐, 또 자세히 문제풀이까지 해야죠. 문제풀이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퀴즈를 올려놓는데 퀴즈의 점수가 어떤 친구들은 빵점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10점도 있어요. 아마 그분들은 이제 공부를 앞으로 시작하려고 하겠죠. 어,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퀴즈 두 번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크롬으로 만들어진 몇 미터죠? 4미터 길이의 열선이 있다. 굉장히 기네요. 4미터면은요. 자, 4미터짜리의 열선이 있다. 이 열선의 저항은 24옴이다. 엄청 긴데 저항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자, 그러면 24옴짜리 이 도선을 전원 110V에 다음과 같이 연결했을 때 소비 전력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소비 전력을 구하시오. 모든 물리 문제를 풀 때는요. 문제의 질문의 맨 마지막 소비 전력 이렇게 있으면 그 물리량이 무엇인지 정의, 즉 개념을 알아야긴 해야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 P는 VI, 이게 소비 전력이죠. 또는 P는 뭐 어떤 걸 쓸지는 모르겠지만 I제곱 R, 이것도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고 R분의 V제곱, 이것도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걸 써서 수비 전력을 구할지 한번 더 읽어보면 첫 번째 가의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열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4m짜리를 그대로 쓴다라고 하는 건 저항이 24옴이 나와 있고
그다음 110V라고 하는 전압이 나와 있으므로 세 개의 식 중에서 어떤 걸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 다 구했고요. 두 번째, 도선을 반으로 잘라서 한 개만 쓰는 경우. 한 개만 쓴다고요? 그럼 저항이 반으로 줄어들면은 어떤 공식이 있었어요? 자, 아이고, 벌써 길이가 반으로 준다는 거죠. 자, 길이가 반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어떤 저항체의 저항은 그 물질을 만든 물질의 비저항에다가,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길이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면적에 비례한다. 틀렸죠. 방금 전화가 울려서 제가 약간 바로 당황했어요. R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하냐면 바로 네,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에 반비례합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2m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몇 옴이라는 거예요. 24옴이 아니고 12옴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자,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저항이 큰 경우하고 저항이 작은 경우하고 어떤 게 더 소비 전력이 크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막 드는 생각에는 소비 전력이 큰다는 건 저항이 큰 거랑 맞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항이 클수록 소비 전력은 크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더워지는데 선풍기하고 에어컨 중에서 어떤 게 더 소비 전력이 커요? 바로 에어컨이죠. 에어컨이 소비 전력이 엄청 커요. 그럼 에어컨이 저항이 엄청 크겠네요? 라고 저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됩니다. 즉 저항이 작아야 소비 전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러면 그 결과 답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는 얼분의 V제곱을 이용하는 것이 또 편안하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가의 경우는 0.5kW가 되고 나의 경우는 바로 1kW가 돼서 저항이 절반인 경우가 소비 전력이 2배가 더 큰 답이 나왔습니다.